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모든 게 변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된 남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 아내를 만나 사랑을 하였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내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 그 누구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쉬라고 말해도 고집을 부리며 맞벌이를 하였고 그 바쁜 와중에 요리면 요리, 애들 케어면 케어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같은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자, 빨리 와서 밥들 먹으세요. 엄마, 나 된장찌개 싫어. 냄새 이상하단 말이야. 선미야, 오늘만 이거 먹자. 아빠가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일은 우리 선미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알겠지? 엄마, 약속한 거다. 그래, 약속. 그리고 밥 다 먹고 홍삼이랑 도라지 액기스 먹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학교 갈 때 숙제 챙겨가는 거 잊지 말고. 네. 자기도 몸 관리 해줘야 하는데 매번 선미만 챙겨서 미안해. 내 마음 알지? 나까지 신경 쓰려고? 난 됐으니까 자기나 챙겨 먹어. 요 며칠 바쁘다고 야근까지 했으면서. 난 괜찮아. 우리 집 가장이 튼튼해야지. 국 식겠다. 얼른 먹어. 아, 맞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준비물 챙겨가야 돼. 으이구, 빨리도 이야기한다. 벌써 엄마가 다 챙겨놓았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내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야, 아빠는? 아빠는 당연히 엄마 사랑하는 거에 10% 정도? 여보, 선미 말하는 거 봐. 난 맨날 찬밥이야. 이제 알겠어. 선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란걸? 내가 졌네요, 졌어. 여보는 안 먹어. 회사 늦겠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나 걱정 말고 밥이나 드세요. 선미도 얼른 먹어. 이러다가 학교 늦겠어. 아내는 전날 회사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음 날이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은 물론 딸아이 학교 갈 준비며 그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출근 준비까지 도와주는 천사 같은 아내였어요. 내가 못 살아.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봐. 꼭 손을 가게 만들어요. 자, 이제 됐어. 아니다, 여보, 잠깐만. 왜 또 뭐가 남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입지 말고 새로 사준 와이셔츠 입으라고 했잖아. 이거 3년밖에 안 됐어. 어디 찢어진 것도 아닌데 입으면 어때서? 남들이 욕해 나이 들어서 옷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 그리고 유부남의 아저씨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런 거 입고 회사 가잖아. 자기 욕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욕하네요. 설마 그러려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모르지? 우리 신랑이 어디 가서 장가 잘 갔다는 소리 듣고 싶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시집 온 거 아니거든. 귀찮아도 얼른 갈아입어.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알겠어, 얼른 갈아입을게. 아참,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늦을지도 몰라. 오늘? 이번 주 내내 야근만 해놓고 회식까지 한다고? 여보, 회사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 너무 굴린다.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떡해. 나야 에너자이저잖아.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지금 몇 시야? 이러다 회사 지각하겠다. 나도 출근 준비할게.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를 챙겨주며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고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집이었어요.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아내. 하지만 이 모든 게 불과 반나절 만에 바뀌고 말았어요. 지인들이 묻더군요. 왜 몰랐냐고. 바보가 아니라면 살면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갸우뚱했어요. 전 아내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고 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아내의 모습만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나에게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말한 대로 아내는 회식을 갔는지 집에 없었어요. 맞벌이하는 집은 둘 중 하나가 늦으면 애들 밥은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이 담당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간편한 음식 위주로 요리를 해서 딸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학교 갈 준비와 학원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고 다 끝나고 나서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숙제 다 했는데 엄마 언제 와?
오늘 회식이라 늦을걸? 너 휴대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엄마는 숙제 다 끝나면 1시간씩 하게 해준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공주님 숙제 다 하셨으면 해야죠. 지금부터 딱 1시간이야. 휴대폰을 풀어줘야 하지. 지금 잠겨 있어. 아내는 아이가 휴대폰 하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어플로 원격 조정하고 있단 걸 깜빡하고는 딸에게 그냥 하라고 한 거였어요. 평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락을 안 했지만 아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고 시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 바쁜가 봐. 우리 선미 TV 보면 안 될까? 싫어. 나 유튜브 볼 거야. TV 재미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아빠 휴대폰이라도 줘. 그걸로 보게. 오늘은 게임 안 하지 뭐. 그럴까? 그럼 딱 1시간이야. 딸에게 제 휴대폰을 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는 다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기를 얼마 후 밤이 깊어진 것 같아 시계를 보았는데 어느덧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다음날 학교를 보내야 하기에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웠어요. 그러고 나서 딸 방을 나오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회식을 하면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도 전화를 못 받거나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면 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회식 중에 너무 과음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술이 많이 취한 거냐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는 식으로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내는 답장이 없었어요. 아무런 연락이 안 되니까 11시가 넘어서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고 10통이 넘어갈 때쯤 드디어 아내와 통화가 되었어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못 받았지. 무슨 전화를 이렇게 나 많이 했어? 어련히 연락 안 할까? 아니, 걱정되니까 많이 했지. 요새 세상이 험하잖아. 분위기가 그래도 중간에 전화 한 통 해주면 좀 좋아? 미안해. 자기 삐졌어.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집에 오는 거야? 다 끝났어. 30분쯤 후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끝나간다는 아내의 말에 알겠다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빈방 있대. 얼른 들어가자. 뭐야, 통화하고 있었어? 옆에 누군데? 방이라니?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술집 골목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게 들어갔나 봐. 암튼 나 조금 있다가 갈 테니까 끊어. 뭐 그러려니 했어요. 술집 골목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0분 후쯤 도착한다는 아내는 1시간이 지나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과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할 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집을 나가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오는 차들을 보며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신호음이 계속 가다가 점차 그 신호는 짧아지더니 나중에는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온다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마음속에서는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들렸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은 꼭 한 소리를 하고 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런데 연결된 아내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아내 목소리도 들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신랑이야? 계속 전화하네. 걸린 거 아니야? 목소리 들어갔다며? 내가 옆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갔어. 우리 신랑 둔해서 몰라? 야, 그래도 이렇게 전화 계속 넘기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괜찮아. 나도 다 생각해둔 게 있어. 알아서 잘해 알겠지.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면 머리 아파진다. 지금껏 알아서 잘하긴 했지만. 둘의 대화에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붙잡고 소리치듯 아내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자기야, 불이 너무 밝은 것 같아. 조명 바꿔주라. 어떤 걸로? 난 밝은 게 좋은데. 난 싫어. 그냥 중앙등 끄고 무드등으로 바꾸자. 잠깐만. 색깔 뭐야?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괜찮네.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볼래? 그 후 휴대폰 너머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휴대폰을 붙잡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처럼 아내와의 기억이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슬플 때가 아니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걸요. 나도 모르게 두 뺨에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이 악물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숨소리만 들리던 그 둘은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지 않아? 뭐 좀 마실래? 그럼 나 매실. 레시피 먹으면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아. 이야, 이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네. 한두 번이 아닌 듯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수화기에 대고 수차례 고함을 질렀네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 둘의 사랑의 속삭임만 계속되었어요. 더 이상 듣고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10년간 끊었던 담배를 샀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놀라더군요. 새벽 시간에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남자가 울면서 담배를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아파트 현관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켜 보려고 애꿎은 담배만 연신 피워댔어요. 1시간쯤 흘렸을까요? 아내가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 남자랑 나와서 술을 더 먹고 왔는지 엄청 비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는 절 보자마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여보,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야? 역시 우리 신랑밖에 없네. 라고 능청스럽게 말을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심한 말을 억지로 참으려고 어금니를 얼마나 깨물었던지 턱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참았던 이유도 지금 여기서 아내랑 다툼이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딸이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꾹 참았어요. 아내가 가까이 오자마자 팔을 잡고는 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의 그런 행동에 아내는 느낌이 왔는지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뭐하고 지금 들어온 거야? 뭐 하긴 회식이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나랑 통화할 때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난 또 뭐라고. 아니, 내가 집에 가려고 했거든? 근데 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잡길래 어쩔 수 없었어. 자기도 알지? 우리 부장님 술고래인 거. 프로젝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 진짜야. 내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새 프로젝트를 모텔에서 하니? 모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맞다, 노래방도 갔다. 노래방. 아내는 술이 덜 깬 건지 아님 당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술집이라고 했다가 노래방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새 노래방에 매실이랑 레시피도 갖다 놓는 모양이네. 말을 알아듣게 해야 대답이라도 제대로 하지. 갑자기 매실은 뭐고 레시피는 뭐야? 정녕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럼 휴대폰 한번 보자.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딸 선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싸우지 말라며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기회라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자신의 휴대폰을 잽싸게 낚아채고는 선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려고 이리저리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고 계속 거짓말만 할 거야? 뭐가? 어제부터 자꾸 왜 이래? 생사람 그만 잡아. 나 출근해야 해.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휴대폰 통화 내역 봤으면 나랑 전화 연결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듣긴 뭘 들어. 그리고 나 어제 술 너무 마셔서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 기억에는 호프집 그리고 노래방 이게 끝이야. 아, 그래. 그럼 이거 들으면 기억이 나겠네. 아내의 모르쇠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에 녹음된 어제의 통화 내용을 모조리 아내에게 들려주었어요. 휴대폰에는 아내가 연결된 줄 모른 채 했던 행동들이 모조리 자동 녹음으로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그걸 하는 소리냐.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다. 그리고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술집이라서 그렇게 했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껏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날 의심할 수 있냐며 되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때였어요. 아내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분명히 그 남자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고 아내는 걸려온 전화번호를 보고는 안심을 하며 통화를 눌렀어요. 아마 걸려온 휴대폰 번호가 그 남자가 아니란 걸 확인했던 거겠죠. 아내의 예상대로 그 남자는 아니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누구냐고, 누군데 아침부터 이러냐고 따져 물었고 상대방은 그 남자 이름을 대면서 그 남자 와이프라고 밝히더군요. 아내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남자 아내는 둔하기 둔한 저와는 달리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다가 어젯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 휴대폰을 몰래 빼서 잠들어 있는 남편 손에 갖다 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 문자며 대화 톡까지 모조리 찾아보았고 거기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둘만의 사랑의 대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번 둘이 만남을 가질 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사랑을 나누는 서로의 모습을 각자 찍어서 헤어질 때마다 그걸 톡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걸 본 그 남자의 아내는 나와 마찬가지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집도 애들 학교 보내고 사단을 냈던 거였어요. 그 여자랑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남자는 아내와 달리 확실한 증거 앞에 모든 걸 실토해버렸고 그걸 듣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모든 진실이 그렇게 드러난 가운데 아내는 저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여자에게는 직장 상사라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며 나도 피해자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저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는 떳떳하다 말하며 화를 내던 아내가 그 여자가 영상을 들이밀자 바로 꼬리를 말며 이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여자도 아내의 어이없는 소리에 기가 찼는지 헛소리는 법정 가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말고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을 하는 건지. 만일 그 남자의 아내가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는 저를 아내 의심이나 하는 남자로 만들었겠죠. 아내의 연기가 더 이상 보는 게 싫어서 다시 한번 녹음을 들려주며 이게 어디가 싫어서 따라간 사람의 대화냐고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영상이라도 받아와야 똑바로 이야기하겠냐고 말했더니 그제야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잠깐 미쳤었나 봐.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짜 변명이 아니라 나 정말 맞벌이 하면서 늦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자기랑 애들 챙긴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나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숨 쉴 곳이 필요했던 거야. 책임감 없이 그냥 어쩌다 한번 숨 쉴 곳이 필요한 거였다고. 누군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안 산 줄 알아. 다들 그렇게 산다고. 지금 그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넌 나 그리고 우리 선미를 배신한 거야. 알고는 있는 거야? 배신? 이게 배신이라고.
내가 지금껏 당신이랑 살아온 12년 동안 실망 한 번 시킨 적 없었는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래, 나 배신했다. 나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떡해. 자기랑 관계하는 게 너무나 안 맞는데. 자긴 그것도 몰랐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됐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자기랑 이렇게 힘 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출근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말을 하고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전 도대체 12년 동안 누구랑 살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내는 하룻밤 사이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다 말하며 저보고 판단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고 꿈만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머리는 이혼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라진다면 딸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때 통화가 안 되었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던 한 남자가 우연히 알게 된 산악회를 통해 등산을 가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무료했어요.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가정도 일구었지만 그때 내가 사랑한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혼 초에는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하면 오늘도 고생했다며 안아주던 기억 속의 아내. 하지만 그런 아내는 어딜 갔는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집에 오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네요. 여보 나왔어. 여보. 습관적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를 부르지만 언제부턴가 따뜻한 인사 대신 다른 말이 들려왔어요. 나 밥하는 거 안 보여? 쓰레기 봉투는 다 찬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버리는 거야. 조금 있다 버리면 되잖아. 퇴근하고 막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고 싶냐? 자기가 안 버리니까 그렇지. 이건 자기가 버리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누가 안 버린대. 숨 좀 돌리고 버린다고 하잖아. 냄새 난다 말이야. 이럴 시간에 버리고 오겠다? 아, 짜증나. 못 참겠으면 낮에 자기가 버리면 되지. 낮에는 뭐하고 시간 있잖아. 무슨 시간? 내가 놀아. 애들 케어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껏 이거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됐다 말을 말자. 꼭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말제. 더 이상 말하다가는 별거 아닌 일로 싸울 것 같아서 올라오는 짜증을 간신히 참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잔뜩 심통을 부리며 쓰레기를 버리고는 사람이 뜸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데 갑자기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참기가 힘들 정도로 짜증도 올라왔어요. 차라리 아이가 어릴 때는 아내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며 공감도 해줬어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회사도 그만두게 해주었고 아파트에서 애를 키우고 싶다는 말에 무리해서 대출해서 이사도 했어요. 덕분에 출근하려면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요. 회사 때문에 직장 근처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안 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혼자서 그런 생각하며 울분을 삭히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뭐해? 형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마누라 심부름하고 있죠. 나도 하나 주라. 같이 한 대하고 올라가지 뭐. 애가 유치원 다닐 때 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형님으로 가끔 속마음을 나눌 정도로 말이 잘 통하는 분이셨어요. 형님 요새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누가 재미로 사냐. 대충 뭐 닥치는 대로 살지. 얼굴 보니까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렇네요. 형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형수가 반겨줘요?
형님은 내가 묻는 말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집에 오자마자 누가 쓰레기 버리라고 손에 쥐어줬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만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형님은 벌써 통달해서 이제는 기분도 안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말을 듣던 형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요새 재수씨 옆에는 가는 거야? 가기는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서로 패턴도 틀려서 내가 잠들면 와이프는 새벽이나 되어서 들어와 자는걸요. 그럼 너 스트레스는 뭐로 풀어? 그냥 반주로 한 잔 먹고 자는 게 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형님은 뭐해서 풀어요? 난 등산하지. 산에 간다고 그게 풀려요? 말만 들어도 벌써 힘든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누가 정상까지 가래, 산은 적당히 타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닌다 이런 말 몰라? 에이 형님도 좋은 거 먹어봤자 뭐 얼마나 좋은 거 먹는다고요. 괜히 살만 찌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된다는 거야. 좋은 거 먹고 딴 것도 먹고 해서 풀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모르겠으면 다음에 나랑 한번 가던지. 산악회 사람들도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형님 말을 듣는데 호기심이라는 녀석이 올라왔어요. 산악회요? 거기 말 들어보니까 전부 늙은 사람밖에 없다던데. 넌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네. 가보고 놀라지나 마라. 그리고 너 보험 영업한다는 사람이 그런 곳도 많이 다니고 해야지. 모르긴 몰라도 계약도 몇 개 할 수 있을걸. 그래요? 진짜 형님 따라가면 사람 다 소개시켜주고 할 거죠? 그럼 밤에 갈 때 같이 따라가고요. 당연하지. 내가 너 혼자 던져 놓을까봐? 나중에 왜 이런 걸 일찍 소개 안 해줬냐며 징징거리지나 마. 알겠지? 암튼 전날에 연락할 테니까 시간이나 비워놔. 알겠어요.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한 대 더 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는 술 한잔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에 연락할 테니까 전화 꼭 받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형님을 보내고 하나 더 태운 뒤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짜증이 났던 기분은 어디 갔는지 남아있지 않았고 어느새 휴대폰으로 등산복을 검색해서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 후 약속대로 형님한테서 금요일날 연락이 와서는 약속 시간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날 등산을 갈 수 있었어요. 왔어? 네, 일찍 온다고 왔는데 먼저 와 계시네요. 괜찮아, 나도 이제 막 왔어. 인사해. 여기는 오늘 같이 등산하실 분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기성씨 말대로 미남이시네요. 지금 인사하신 분은 우리 산악회 부회장님이신 상미씨. 그리고 이쪽은 내 등산 와이프 미영씨. 인사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등산은 오랜만이라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왜요? 산이 이렇게 좋은데 그동안 안 오고 뭐 했어요? 오늘처럼 좋은 분들이 없어서 그동안 못 갔나 봐요. 왠지 듣기 좋은데요? 뭐야, 언니 벌써 작업 들어가는 거야? 야, 나라고 언제까지 너희 둘 사이에 끼어서 혼자 있어야 하냐? 나도 보호받으면서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오늘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산은 많이 안 타봤어도 힘하라는 자신 있어요. 부회장님, 이건 믿어도 돼요. 이 친구 옆에서 봤는데 힘이 장사라니까요. 언니 오늘 좋겠다. 내 파트너는 골골거려서 영 쓸 데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오늘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말만 해. 내가 오늘 비행기 한번 태워줄 테니까. 왜 오늘도 공항에서 이륙도 못하려고 그러지? 이게 진짜? 자자, 사랑 싸움은 산에 내려와서 둘만 있을 때 하시고 이제 올라갈까요? 우리가 너무 나갔죠. 오늘 우철이가 알아서 모실 거니까 부회장님은 편안하게 올라가세요. 우철아, 안 그러냐? 네, 형님 오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가시죠, 부회장님. 그렇게 산행을 시작했고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형님이 뒤로 오더니 말했어요. 오늘 저분이랑 잘해서 친분 만들어 놔야 돼.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업체도 운영하고 인맥이 장난 아니거든. 너 영업하기도 좋을 거야. 정말요? 그래, 오늘 내려오면서 너가 술 한 잔 산다고 해. 막걸리 먹으러 가면 분위기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줄게. 저야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죠. 형님은 대화를 마치자마자 다시 여성분들에게 갔고 전 물끄러미 부회장을 바라봤어요. 나이는 나보다 많은 듯 보였지만
평소 몸매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등산복 맵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전형적인 콜라병 몸매였고 웬만한 여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았어요. 혼자서 부회장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앞서 가던 형님이 빨리 와서 붙으라고 했어요. 야, 혼자서 뭐하냐? 얼른부터 혼자 놔두고 간다. 처음에는 4명이서 나란히 걸으며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둘둘 파트너로 나뉘어 걷게 되었어요. 산은 많이 안 가봤다면서 잘 타네? 총각 때 자전거를 많이 타서 하체는 자신 있어요. 결혼하고 거의 못하기는 했지만요. 왜? 취미는 있어야지. 그럼 스트레스는 어디다가 푸는 거야? 아, 집에 와이프가 정말 잘해주나 봐. 잘해주기는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투명인간 취급하는걸요. 에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새 맞벌이 하면 와이프가 훨씬 힘들다고 하더만. 힘들긴요. 매일 집에서 자요. 차라리 일이라도 하면 이런 소리도 안 할 건데. 결혼하고 바로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정말? 그럼 혹시 바람 피다가 걸렸어? 그런 거 있었으면 납작 엎드려 살죠. 그럼 자기 사업하다가 말아먹었구나. 간이 작아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사업이요. 그럼 왜 그래? 신랑이 힘들게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매일은 못하더라도 신랑 오면 안마라도 해줘야지. 제 말이요. 쓰레기 버릴 때 말고는 대화도 없어요. 자기 힘들겠다. 숨은 쉬고 사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숨 좀 쉬라고 오늘 여기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부회장님도 만나고. 오늘 처음 본 그녀에게 그동안 아내에게 쌓였던 말들을 하니 너무나 후련하고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내 기분을 생각해주며 말해주는 그녀 때문에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그녀와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떨어져서 걷던 형님이 파트너랑 와서는 부회장님, 저희는 이쯤에서 이쪽으로 빠질게요. 이해해 주실 거죠? 뭐야, 오늘도 그럴 거야? 언니가 이해 좀 해줘. 우리 3주 만에 만나는 거야. 내가 못 살아. 시간은 얼마나 주면 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알겠다, 알겠어. 우린 더 올라가서 막걸리나 한 잔 먹지 뭐. 나올 때 전화하고. 알겠어, 언니. 먹고 있어. 너무 먹지는 말고 내려가서 더 먹어야지. 목만 축일 거야. 둘이 있을 때 멧돼지나 나와버려라. 뭐래? 암튼 우리 간다. 알아서들 노세요. 그 둘은 그렇게 말하고는 등산로가 아닌 듯이 보이는 곳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어디 나오는데 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 등산 안 해봤나 보네? 왜요? 그런 게 있어. 자기는 아직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리고 산에 갈 때 덥다고 바지 함부로 걷지 말고 더더욱 한쪽만 걷으면 나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그건 또 왜 그러는 건데요? 다 그런 게 있네요. 저기 자리 있네. 저기 가서 막걸리나 먹자. 내가 챙겨온 게 있거든.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늘이 있는 바위로 가자고 했어요. 언제 이런 거 다 챙긴 거예요? 산에 오면서 이런 건 필수지. 오늘 산에 간다고 와이프한테 말 안 했어? 당연히 했죠. 유부남이 말도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나요? 와이프 정말 자기한테 관심 없나 보다. 신랑 가는데 먹을 거 하나 안 챙겨준 거야?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더니 자기 정말 낙이 없겠다. 남자들은 와이프가 그렇게 대해주면 소외감 느낀다던데 자긴 괜찮어? 이제는 적응해서 괜찮아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평소 느꼈던 아내에 대한 섭섭한 부분을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히 그 부분을 찍어서 말하더군요. 오늘 쌓인 거 다 풀고 가. 오늘 내가 술도 쏜다. 내려가서 뒤풀이나 하자.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난 기념으로 제가 살려고 했어요. 넣어도. 대신 오늘 신나게 놀다가 가는 걸로 하자.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야, 진짜 괜찮어. 그건 그거고 우리 이제 일어나자. 시간도 얼추 다 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서도 받지 못했던 관심을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받는다는 게. 그렇게 그녀는 먹었던 자리를 깔끔하게 치우더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오늘 정상에는 안 가는 건가요?
산을 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도 했고 헤어진 장소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일행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누가 정상까지 가. 나중에 쓸 힘은 남겨둬야지. 힘을 또 써요? 자기는 순진한 게 귀엽다. 술 먹는데 힘 안 쓸 거야? 어서 내려가자. 지금쯤 왔을 거야. 그녀의 말대로 헤어진 장소에 도착할 때쯤 일행들이 보이는 거예요. 형님 어딜 그렇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오늘 그런 게 있어란 말이 유행인가요?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건 그렇고 부회장님 한잔하러 가셔야죠? 당연히 가야지. 오늘 새로운 사람도 만났는데. 언니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 이 토끼야. 뭐야, 우리 언니 삐진 거야? 분위기 보니까 나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질투는? 됐어. 말을 말아야지. 내려가기나 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내려오는 시간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빨라서 차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어요. 이 근처에서 먹을까요? 시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집 근처로 갈까? 네, 언니 놀 곳 많은 곳으로 가요. 그럼 막걸리 드신 분들은 뒷자리 타시고 운전은 제가 할게요. 순식간에 의견이 모아진 저희 4명은 차를 타고 먹자 골목으로 향했고 형님이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며 삼겹살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산도 탔겠다 점심시간도 훌쩍 넘어버려서 주문한 고기도 엄청 맛있었고 술이 달게 느껴졌어요. 자기 기분 다 풀렸나 보네? 네, 덕분에 감사해요. 그럼 우리 기분 풀린 기념으로 같이 먹을까? 솔직히 내가 자기 와이프였으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건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녀는 술자리 중간중간 대화 내용 중에 아내에 대해 자꾸 말을 꺼내며 자기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하거나 마음이 많이 다쳤겠다면서 몸을 바짝 붙이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매력적인 그녀가 옆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플러팅을 해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 맘을 그녀도 눈치챘는지 술을 계속 주면서 눈빛을 보내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형님도 그녀와 나 사이의 변화를 느끼고는 그때부터 커플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술이 얼큰하게 취할 때쯤 갑자기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그 말에 너도 나도 그러자고 했고 가게를 나와서 다 같이 이 차를 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헤어져서는 각자 쉴 곳을 찾아 떠났어요. 맞아요.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 그녀와 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쩌겠어요. 후회하기도 이미 늦어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게 끝나버린 상태인걸요. 거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술 기운이 날아가서 그런지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몰려왔어요. 미안해요. 그만 가야겠어요. 벌써 술도 아직 안 깼으면서. 업무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정말 미안한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자기 보험한다고 안 그랬어? 네, 맞아요. 그럼 내일 외근 나올 때 한 번 들려. 그녀는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 주소 보이지? 거기로 와. 내 사무실이니까. 그래요? 이런 거 아무나한테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아무나는 아니잖아. 내일 꼭 와. 선물 줄게. 그녀에게 대충 알겠다고 하고는 혼자서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왔어요. 다음 날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부장이 호출하더니 계약 현황을 보여주며 근무한 지가 얼만데 실적이 이 모양이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깨져도 참을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것도 힘들더군요. 1시간을 넘게 부장에게 깨지고 나서 사무실에 있을 기분도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스케줄표를 보며 계약 가능한 고객들을 찾아보는데 가볼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찾은 고객은 바로 그녀였어요. 분명히 그녀가 선물을 준다고 했으니 그게 보험 하나는 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죠. 지갑에서 그녀가 준 명함을 꺼내서는 차를 몰아서 그녀의 회사로 갔어요. 막상 도착해서 회사 문을 열려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문 앞에서 계속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었고 남자 직원이 다가와서는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더군요. 정말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표님을 뵈러 왔다고 하고는 그녀의 명함을 보여주었는데 직원분은 아무 말 없이 대표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어머, 누군가 했네. 어서 와요. 네,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녀가 오라고는 했지만 전날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하루를 보낸 그녀에게 누가 보아도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한 얼굴로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정말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어제 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 있지 말고 이리로 와서 앉아요. 어제는 계속 반말을 하던 그녀가 회사여서 그런지 존대를 해주면서 앉으라고 했어요. 뭐 존대도 직원이 나가자마자 반말로 바뀌기는 했지만요. 자기 어제는 잘 들어갔어? 네, 어제는 제가 좀 당황해서 그렇게 갔네요. 어제 자기 얼굴 봤어야 하는 건데. 자기 나가고 얼마나 웃었다고. 와이프한테는 안 걸린 거야? 네, 뭐 그냥 잘 넘어갔어요. 에이, 아쉽다. 걸려서 쫓겨나면 주워서 내 거 하려고 했는데 나 어제 너무 행복했거든. 울 자기야랑 언제 다시 산에 가려나? 시간 내어서 가야죠. 저도 산이 정말 좋았어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선물 준다고 했지? 내가 뭐 들어주면 좋아할까나?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에이,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어.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럼 염치불구하고 보험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예상대로 그녀가 보험을 들어주려고 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녀가 말을 끊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고작 한 개 들어주려고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겠어? 그럼요? 그녀는 대답 대신 직원을 불렀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 몇 명이나 있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잠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을 하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지금 사무실에는 12명 있고 나머지는 외근 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려주시면 조치해놓겠습니다. 여기 이분한테 보험 설명 듣고 각자 하나씩 가입하라고 하세요.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녀의 깜짝 선물에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한꺼번에 12명을 가입시켜주다니. 그날 외근 나간 직원까지 합쳐서 모두 18개의 계약을 그녀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연결해 주더군요. 살면서 영업이 그렇게 쉬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소개해 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오랜 지인이라 말하며 설명도 대충 듣고는 가입해 주었고 그분들 대부분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보, 통장에 찍힌 1000만 원 이거 진짜야? 퇴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평소라면 아는 척도 안 하던 와이프가 뛸 듯이 기뻐하며 반겼어요. 그럼 그게 진짜지 가짜겠어. 돈이 그렇게 좋냐? 그럼 다른 아줌마들이 남편 월급 자랑할 때 자기 월급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다고. 다음에는 나도 자랑할 수 있겠다. 어이가 없었어요. 부끄러웠다니. 내가 뭐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내의 그런 모습에 씁쓸한 기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매번 아내에게 실망을 할 때마다 그녀에게 마음이 움직여갔고 이제는 그녀보다 내가 그녀를 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매주 산행을 가면서 지난번 형님이 다른 길로 갔는 이유도 그녀가 행동으로 보여줘서 알게 되었어요. 그날 그녀가 행동으로 알려준 덕분에 아내에게 들킬 뻔한 위기도 한번 찾아오기도 했고요. 여보, 옷이 왜 그래? 등산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산을 탄 게 아니라 그냥 굴러다녔어. 뭔 소리야 그게.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거 봐봐, 내가 그런 소리 안 하게 되었나. 아내는 소리를 치며 등 쪽 옷을 잡아당겨서 보여주는데 등산복이 찢어진 거는 물론이고 먼지도 엄청 묻어 있었어요. 아, 이거? 등산로를 잘못 들었다가 가지에 걸려서 그렇지. 그래, 옷은 그렇다고 치자. 자기 옷에 너무한 건 알고는 있는 거야. 등산이 아무리 좋아도 주말마다 산에 간다는 게 말이나 돼. 이건 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다니 그게 신랑한테 할 소리야? 그럼 그게 생각이 있는 거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술은 왜 자꾸 먹는 건데? 자기 혹시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야? 바람이라니 내가 좋아서 나가는 줄 알아.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는 좋아하면서 이런 건 왜 이해 못하는데. 아내의 의심에 오히려 강하게 말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아내에게 미안한 기분도 들었다가 입을 닫은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그냥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목욕탕 안에서 물을 틀고는 생각에 잠겼는데 왠지 아내에게 지금껏 당한 걸 되돌려줬다는 생각에 괜시리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런 승리감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그녀와의 관계가 아내에게 들켜버렸는데 들킨 이유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일을 잠깐 보고 외근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와. 빨리 사무실로 와서 저거 해결해. 빨리 해결 안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나 지금 농담 아니야.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는 오라고 소리치는데 그 이유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서 소리의 정체를 찾아보았더니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랑 고함을 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뭔가가 터져도 제대로 터졌다는 생각에 그 즉시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갔고 사무실 앞에는 형님이 서 있었어요.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수습을 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사무실 앞에 형님이 서 있었던 이유는 그날 일어난 일이 전부가 형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평소 형님을 의심하던 형수가 형님 몰래 휴대폰을 가져가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봐버렸고 그 중에 형님이랑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에 대한 내용들도 다 봐버린 거예요. 빡이 칠 대로 쳐버린 형수는 아내를 만나서 모든 사실을 알려버렸고 분노한 둘은 힘을 합쳐서 먼저 형님을 만났던 여자분 회사에 가서 난리를 한번 피우고는 분이 안 풀렸던지 그녀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이 사단을 벌린 거였어요. 어쩌겠어요. 형님 때문에 들킨 건 들킨 거고 어찌되었든 수습을 해야 되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내와 형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형님이랑 그녀의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아내를 겨우 진정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아내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는 그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고소장을 받은 그녀 또한 분노하여 그날 사무실 기물 파손과 영업방해로 아내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서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때문에 망신을 당한 그녀는 분노의 화살을 저에게도 향하더니 지금껏 자기가 들어주었던 모든 보험을 해약해버렸어요. 그녀는 자기 회사 보험 해약한 거에서 멈추지 않더군요. 지금껏 소개시켜준 모든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보상할 테니 나에게 들어준 보험을 전부 해약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해약이 몰려와서 회사에서의 입지는 나락이 가버렸고 심지어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게 사라지니까 먼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더군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일어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우리 사랑했지 않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녀는 취미 생활을 하며 만난 사이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상태네요. 아내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연히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너무나 힘이 드네요.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였지만 신혼 첫날 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정체에 눈물 짓게 되어버린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한동안 멍하니 넋이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이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든 이야기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라디오나 유튜브에 사연이 올라오면 사생활을 왜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분들 심정을 알 것 같네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난 건 부모님의 소개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예의 바르고 젠틀해서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의 나이는 39살이고 저는 35살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어른들 소개로 이루어진 만남이라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 거부감도 들지 않았고 조금씩 결혼에 대한 설레임도 생겼어요. 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딜 가서 피해를 입어도 잘 이야기 못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대화보다는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이에요. 하루는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공원에서 만났는데 30분가량 걸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미없게 데이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데이트가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만나면서 남자분의 개인적인 부분도 묻지도 않았고 간섭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제 행동이 나중에 큰 폭탄으로 돌아올지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였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야 되었고 연애 당시 이 남자의 이상한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간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니 양가 집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술을 한 잔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결혼 전에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대수롭지 않게 장난으로 왜? 나 몰래 결혼 한번 한 적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남자는 분위기를 잡더니 진지하게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갈 뻔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왜 이 남자는 굳이 나한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의 거짓도 없이 시작을 원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말한 이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더니 대답했어요. 헤어진 그 여성분은 자신의 본 모습을 이해를 못해서 헤어졌다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오다가 만났으니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살면서 서로 맞추어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고민하며 꺼낼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꼬치꼬치 캐물어 보지는 않고 그냥 그날은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넘겼습니다. 그날만 빼면 이 남자와의 연애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정신없이 식을 치렀고 신혼여행 비행기 시간 때문에 신혼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 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다가 지인과 친척들이 준 봉투들을 올려놓고 머리에 수많은 머리핀들을 같이 빼내었어요. 저는 씻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신랑 보고 먼저 씻으라 하고 침대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다 되어가도 안 나오길래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나 너무 피곤해서 쓰러진 건 아닐까 싶어 목욕탕 문 앞에 가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오빠 아직 멀었어? 다행히 대답을 했어요. 응, 다 되어가. 좀만 기다려줘. 그 말에 저는 오빠, 나도 찝찝해서 빨리 씻고 싶으니까 얼른 나와줘.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또 10분가량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이제는 슬슬 화도 났어요. 문을 통통 두들기며 오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오래 씻어? 대충 하고 좀 나와줘. 그 말에 또 진짜 다 했어. 곧 있으면 나가. 그 말에 저는 알았어. 이 말을 하고 또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도대체 남자가 목욕탕에서 1시간 30분 동안 어떤 거라면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신혼 첫날 밤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 아닐까도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쳐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말을 걸면 대답은 바로 하는 걸 보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대봐도 물소리만 들릴 뿐 딱히 다른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전 참다 못해 그냥 문을 벌컥 열었어요. 문이 잠겨있지도 않아 그냥 바로 열렸는데 목욕탕 앞모습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감정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소름이 끼치는 것도 아니고 섬찟한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밑에는 실오락이 하나 없었고 위에는 가죽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한쪽 손에는 소위 일본 빨간 테이프에서 나오는 듯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채찍이라고 해야 하는지 형상을 설명하자면 말을 때릴 때 쓰는 여러 갈퀴가 달려있는 도구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카우보이 마냥 밧줄을 들고 있었어요. 물을 왜 틀어놓았는지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넘치고 있었고 변기 옆에는 가방 같은 것이 있었는데 뭔가가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이해도 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짐도 챙길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집 밖을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택시를 손짓하여 잡아타고 친정집인 독산동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해 택시 요금조차 없어서 택시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집 앞에 나오라고 해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결혼한 딸이 무슨 큰일이 생겼길래 맨발로 뛰쳐나와 집에 왔는지 답답해하셨고 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1시간쯤 지나니 좀 진정이 되어 울음도 그치게 되었어요. 답답해하며 지켜보던 엄마 아빠는 그제야 저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어요. 전 제가 겪은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 머리까지 어지러워왔지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자 엄마도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태우시더군요. 한참을 밖에 계시다가 아빠가 들어오셨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그 녀석 지금 신혼집에 있는지 물으시며 저보고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 보고는 집에 있으라고 하시고 그 남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아빠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디 갔는지 그 남자는 보이지 않고 짐들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아빠는 저보고 짐을 챙기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남자 부모한테 전화해서 상스러운 말까지 퍼부으며 사태를 알렸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은 아빠는 저한테 연애할 때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전에 관계도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아빠한테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술자리에서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지 않은 제가 정말이지 후회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저한테 연락도 온 것도 없고 저희 아빠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 너무 놀라 몸져놓으셨고 아빠는 현재 그 남자랑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집 부모에게 피해 보상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회답이 오는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친구며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부끄러워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다 그럴 것만 같고 회사도 현재 못 나가서 그만둔 상태예요. 누군가는 저보고 이 정도로 충격받을 일이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 남자에게 시집을 간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농막으로 찾아온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 사이로 성인이 될 때까지 시골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골이라고 해도 친구가 꽤 있었는데 하나둘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더니 결국 남은 사람은 저 남편 그리고 지혜라는 동갑 친구가 전부였어요. 그때 남편은 직장을 구하는 대신 농사를 선택하였고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로 남편의 농막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하냐? 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할 짓 없으면 놀러와 고기 구워서 한잔하자. 지금 시간이 좀 이른 거 아니야? 누가 지금 오라고 했어? 해 넘어가면 하우스로 와 숯불에 구워줄 테니까. 심심하면 지금 와서 일 좀 거들던지. 집에만 계속 있으면 쏘된다 너. 지금 일 뭐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쁜 소 봤냐? 뭐래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지금 일 뭐 하는데 힘든 거 아니면 도와주다가 고기 먹고. 나 지금 액비 주는데 말이 도와달라는 거지. 수다나 떨자. 지혜는 온대? 몰라 전화 안 해봤어. 너 끊고 해보지 뭐. 그래. 그럼 너가 해. 난 지금 준비해서 가지 뭐. 심심하기도 했고 고기 구워준다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남편의 검은 속내는 짐작도 못하고 하우스로 갔어요. 뭐야? 뭐가? 너 옷꼬라지가 왜 그래? 몸빼바지 뭔데? 야 이게 최신 유행이야. 시장에서 10,000원이나 줬어? 입술은 왜 그렇게 번들거려? 혼자 다 처먹은 거 아니야? 야 너 그만 헛소리하고 숯불에 불이나 붙여. 벌써 먹자고? 지혜한테 연락은 한 거야. 오늘 못 온대. 약속 있다고 하더라. 걔가 우리 말고 친구가 있었나? 몰라 약속 있대. 그럼 둘이 먹지 뭐. 술은 사다 놓은 거야? 당연하지. 저기 냉장고에 있어. 근데 농막이 갈수록 발전하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침대에 그냥 여기서 살아. 몰랐어? 나 일주일에 5일은 여기서 자. 뭐래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일은 언제 끝나는데? 나 30분 정도면 끝나. 불 다 붙이면 끝나겠다. 너 일부러 이거 부려먹으려고 빨리 오라고 한 거지? 야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네? 저걸 친구라고 만나고 있네 있어. 이러고 노는 게 일상이라 투덜거리면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을 때 남편이 일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야 때깔 봐라. 완전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나 손 있거든. 술이나 주라 잠비었다. 야 천천히 마셔. 왜 먹는 모습에 반한 거야? 뭔 헛소리야. 부끄러워하기는 나 아니면 여자랑 술이나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쌉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드셔. 그렇게 시시껄렁한 말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둘이서 먹다 보니 템포도 빨라서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라서. 시집이야 가면 되지. 결혼은 나 혼자 하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네 인생이 어때서?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도시로 가서 시집가서 잘 사는데 난 여기 처박혀서 이게 뭐야? 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별 뜻 없이 말한 거였는데 왠지 처량한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친구들은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결혼 소식을 알릴 때라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약을 올리며 놀렸을 건데 그날은 그러지 않고 위로를 해주면서 살포시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친구로만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 신기한 게 남편을 보고 한 번도 뛰지 않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을 들어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도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고 잠시 고민하던 얼굴을 하더니 입술을 가져가 버렸어요. 한동안을 그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남편은 저를 번쩍 들더니 농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농막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렸고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이 들어있는 남편 얼굴에 손을 흔들어 보았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변화가 없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받으려는 순간에 남편이 일어났어요. 아우 머리 아파. 야 전화 받아. 깬 거 알고 있어. 너 지금 이 약 물고 잠든 척하는 거 다 보이거든. 남편의 말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엄마였고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난리가 나 있었어요. 핑계도 마땅히 생각이 안 나고 엄마보다는 지금 일어난 일이 더 급해서 집에 가서 말한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불 속에서 숨죽여서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데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야 일어나봐. 야 일어나 보라고. 야 일어나라니까. 아, 왜?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데? 어젯밤에 우리 그러니까 밤에 그게 있었잖아.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너가 좋고 우리 사귀는 건 어떨까? 뭐래, 우리가 왜 사겨? 그럼 안 사겨? 어제 나한테 보여준 건 뭔데? 실수야, 실수?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이 이렇게 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사실 전부터 너 좋아했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정말 진심이야.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귀어보자는 말이야? 나 장난 아니야. 우리 만나보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말 못하네. 그럼 우리 사귀는 거다. 나 오늘 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첫 데이트 할래? 뭔 데이트야, 나 집에 가야지. 집에서 전화 온 거 봤잖아. 걱정되면 내가 같이 가줄까? 네가 원한다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릴게. 아, 몰라. 솔직히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감정이 없었다면 남편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는 시작되었고 만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부 화장에 머리를 하고 드레스는 입기 왜 그렇게 힘든지 결혼식장에 가서도 많은 친척들의 인사와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온 친구들을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신부 입장을 할 때가 되었고 이상하게 친구들 중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바로 남편과 못지않게 시골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 지혜였어요. 분명히 며칠 전통화할 때만 해도 당연히 오겠다던 친구였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 진행 때문에 친구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 되었고 많은 지인들과 친척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발리로 정해서 갔다 왔는데 난생 처음 간 해외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왔어요. 그렇게 꿈같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는 정말로 바쁘게 지냈어요. 아니다. 바쁜 거보다는 적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 실제로 삶이 되어서 해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득 지혜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다가 남편과 결혼 후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소식이 궁금한 제가 먼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는지 지혜가 전화를 받았고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군요. 미안해. 왜 이래? 사람 뻘쭘하게. 아니 그렇잖아 결혼식도 못 가고. 야 일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지. 너 혹시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 됐어 괜찮아. 난 또 내가 너한테 큰 실수라도 했는 줄 알았잖아.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용서는 개뿔 됐다 됐어. 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얼굴 봐야지. 봐야지. 민수는 여전하겠네. 말도 막고래 남편이라고 얼마나 떽떽거린다고. 왜? 민수 자상하잖아. 자상은 네가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됐고 이번 주 어때? 너 우리 사는 것도 한 번 못 봤잖아. 집으로 와서 한 잔 먹자. 그럼 그럴까? 옛날처럼 고기도 구워 먹고. 당연한 거 아니야? 올 거지? 그래 그럼 토요일 날 갈게. 그때 보자. 알았어. 수고하고 그날 보자. 그렇게 지혜랑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주말에 지혜가 온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지혜 우리 집 온대. 뭐? 아니요. 지혜? 지혜는 갑자기 왜? 결혼 전에 너무나 친했던 친구였기에 남편이 당황하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결혼식 때도 안 오고 해서 궁금해서 내가 연락해서 오라고 했지. 굳이? 굳이? 뭐야. 지금 지혜도 여자라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어필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암튼 토요일에 온다는 말이지. 알겠어. 나 지금 하우스에 물 주러 가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넘겼어요. 토요일이 되어서는 지혜가 온다는 생각에 마트에서 고기와 술을 포함해서 이것저것을 사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7시쯤에 지혜가 도착했어요. 우와 집 좋다. 좋기는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한 건데 뭐. 결혼 사진은? 사진 좀 보여주라. 결혼식장에도 못 갔는데. 그래 여기 있어. 자기는 우리 이거 볼 동안 술 먹을 준비 좀 해줘. 밖에서 먹을 거야? 근데 자기는 오랜만에 지혜 왔는데 말도 한 번 안 걸어? 아까 인사했어. 나 나가서 준비한다. 알겠어. 남편은 밖으로 가서 원탁에 먹을 준비를 하고 숯불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구워질 동안 친구랑 결혼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 잘 나왔다. 역시 여자는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이쁘지 너도 빨리 결혼해서 찍어. 솔직히 화장이랑 힘들긴 한데 이왕이면 젊고 이쁠 때 찍으면 좋잖아.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사실 나도 결혼해. 진짜? 축하해. 언제 만난 거야?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 야, 넌 결혼 이야기 하는 애가 왜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하냐? 내가 그랬나? 암튼 올 거지? 너 결혼식 때 못 가서 말하기가 그랬는데.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언제 하는데? 다음 달에. 자, 이거. 지혜는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더니 건네주었어요. 비록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지만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어요. 나와. 고기 다 구웠어. 나올 때 술 가지고 오고. 자기야, 지혜 결혼한대. 자기 몰랐지? 그래. 잘 됐네. 준비해서 나와.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덤덤하게 대답을 하길래 그냥 냉장고로 가서 술을 꺼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앞마당 식탁에는 다 구워진 고기가 올려져 있었고 식탁에 술을 내려놓고 앉으려고 할 때였어요. 여기에 내가 앉을까? 원탁 중간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팔을 잡더니 아니야, 잠깐만. 민수야, 여기 앉아. 남편 보고 중간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민수가 좋아? 날 왜 막어? 오랜만에 민수 옆에 앉아보게. 너 술도 많이 못 먹잖아. 야, 이거 여전하네.
지겨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네. 그래, 너가 다 가져라. 넌 저 꼴을 보고도 여기 앉히고 싶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주고받으며 놀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편을 중간에 앉히고 양쪽으로 친구랑 내가 앉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괜히 질투 같은 게 조금 생겼어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오늘 술 만나겠는데? 좋아, 그래서? 응? 좋고 아니고가 어딨어? 그냥 한 잔 먹어서 좋다는 거지. 눈치는 있어서는 툭 던져본 말에 아니라는 식으로 말은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혜가 눈에 거슬리는 여우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단단해? 운동 좀 했나봐. 여기도 만져봐. 이건 근육이 아니라 돌이야, 돌. 모레 일 끝나고 맨날 막걸리 먹어서 살찐 거지. 아니야,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약간 마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덩치가 커진 느낌. 멋있어졌다, 얘. 그러면서 손을 팔뚝을 지나 어깨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모습에 싫다는 내색도 안 하고 좋다고 허 웃기나 하고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하는 말이야. 지혜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알잖아. 아니야, 너 신랑 너무 멋있어졌어. 역시 지혜가 뭘 좀 하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술 먹자, 술. 술잔들 채우시고.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이상하게 두 명이서만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수야, 너가 결혼을 안 했고 우린 모르는 사이야. 그러다가 밖에서 나랑 은정이를 만났어. 그럼 너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아? 에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은정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술 취했네. 그럼 이건 어때? 현재 와이프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전 남친의 어디까지? 뭐라고? 지금 남편 앞에서 전 남친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래? 너 지금 만취야?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다 이해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지혜야, 나도 옛날에 많이 만났어. 뭐 어때? 결혼 전인데. 남편의 중재에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기분이 몹시 언짢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말없이 술만 계속 마셨어요. 밥을 먹거나 안주를 먹으면서 먹어야 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술만 마셨더니 나도 모르게 취해버렸고 눈을 떴을 때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두통 과속취가 몰려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손을 더듬어서 휴대폰을 찾아 손전등을 켜보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방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새벽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말이에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는 혹시나 소파에 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남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를 간 거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방을 가보아도 보이지 않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지혜가 들고 왔던 가방이었어요. 그럼 지혜는 어디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서 원탁으로 갔지만 둘 다 보이지 않았고 이 시간에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빠르게 농막 쪽으로 걸어갔어요. 먼저 하우스로 가서 문을 열어보며 남편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동안동 찾을 때마다 하우스 문 여닫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 때문인지 농막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자기야, 거기에 있어. 부르는 소리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농막에서 나왔고 뒤를 이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둘이 여기서 뭐해? 뭐 하긴 나 일하러 나왔다가 구경시켜주고 있는 거지. 언제 일어났대? 야, 농막이 집이라고 해도 믿겠다. 뭔 소리야? 지금 뭔데? 자기 지금 이상한 걸로 오해한 것 같은데 나 일하러 나온 거야. 그럼 지혜는 왜 온 건데? 그게 있잖아. 그때부터 남편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말을 해주었어요. 내가 너무 취해서 침대에 눕혀줬고 둘이서 지금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하우스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게 기억이 나서
혼자 일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지혜가 시간을 보더니 지금 들어가서 자는 것도 이상하다고 일하는 거 구경하다가 집에 가겠다고 해서 같이 왔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화도 나고 이 상황에 의심이 너무나 가는데 확실하게 뭔가를 봤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정말 구경만 했어, 진짜야. 그리고 우리가 봐온 세월이 얼만데 설마 내가 민수랑 그게 되겠어? 아, 몰라. 미안한데 너 지금 집에 가줄래? 내가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지혜랑 같이 있다가는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집으로 보냈고 남편은 친구가 가고 나서는 정말 우애라며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어쩔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은 화를 내다가 결국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도 집에 가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고 제발 이해해달라며 말해서 결국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전 바보처럼 다음 달 지혜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며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결혼 후에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알렸고요. 친구는 임신을 하고 나서는 가끔 연락이 오다가 뜸해졌고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서로에게 잊혀져 가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뜻밖의 지혜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소문 들었어. 뭐를? 지혜 이혼했대. 나 알고 있어. 뭐야, 언제 들은 거야? 언제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럼 왜 이혼한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맞다, 나 농약방 갔다 와야 하는데. 남편은 갑자기 영양제를 사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일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혜의 이혼 소식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상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 농막에. 농막에 뭐? 그게 지혜가 한 달만 살자고 하던데 어떡하지? 갑자기 지혜가 왜? 자기가 그랬잖아, 지혜 이혼했다고. 그거랑 농막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전화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너무 딱해서 그러라고 해버렸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당연히 나랑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딱해서 나도 모르게 허락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이 지혜의 사정을 말해주었어요. 지혜가 이혼 후에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과 불화가 생겼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구해서 가면 되지 왜 여기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급하게 집을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아무리 친했고 하지만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찜찜했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남편에게 말했는데 허락을 해버렸다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말하는 통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혜한테 연락을 했고 다음날 간단한 짐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한 달만 살기로 해서 그런지 이삿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가방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이 말 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요. 남편은 일하다가 말고 지혜가 오는 걸 보더니 달려가서 짐을 뺏듯이 낚아채고는 농막에 갖다 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해. 한 달만 신세를 질게. 신세 지는 건 지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부탁은 나한테 전화해서 해줄래? 사실 나 불쾌했거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화는 났지만 같은 여자로서 힘없이 농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연민 같은 게 몰려왔어요. 그래,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해주자는 생각에 농막으로 들어가서는 이사를 도와주었어요. 고마워. 넌 이 꼴 보여주려고 이혼한 거야? 왜 이혼한 건데?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친구 때문에 순간 당황을 하다가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마주치는 친구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곧 적응이 되었고 바쁠 때는 나와서 도와주길래 좋기도 했어요.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바쁠 때 나와서 도와주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농막에 미숙이 딸 와 있다면서? 우연히 동네 할머니를 만났다가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어? 소문이 안 좋은데.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요? 아직 못 들었어. 이혼한 게 바람나서 한 거라고 지금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누가요? 지혜 신랑이요? 아니, 미숙이 딸이 바람났다고 하더만. 지혜에게 이혼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바람이라니. 동네 할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쁜 날 일을 거들며 남편을 쳐다보는 시선도 이상했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다르게 보였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 조금만 참으면 나간다. 다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병원 갈 일이 있다며 아빠가 바쁘다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 내일 엄마랑 병원 갔다 올 테니까 혼자서 일해야 알겠지. 몇 시에 가는데? 아침에 출발하자고 했으니까 9시쯤에는 나가야지. 그럼 언제 오는데? 몰라, 가봐야 알지. 그래도 대충 시간은 알 거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가서 전화할게. 둘이 놔두고 가는 게 싫었지만 나지기도 했고 설마 하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음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씻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10시쯤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가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이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을 건데 그러지 않았고 엄마 집에서 나와서는 집으로 빠르게 향했어요. 부모님 집이랑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정말 10분 만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빨리 왔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쁜 상상을 한 것과는 다르게 집안은 조용했고 내가 무슨 상상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당연히 남편은 하우스에 있을 건데 안도감에 방으로 가서 작업복으로 얼른 갈아입고는 일을 하러 남편이 있을 하우스로 향했어요. 전날에 두 번째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멈추었기에 당연히 거기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하우스를 둘러보는데 농막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소리의 정체가 예상되자마자 농막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어 제꼈어요.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농막 안에는 친구와 남편이 같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저를 밖으로 잡아 끌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지혜가 밖으로 나오더니 남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자 더욱 어처구니 없게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여보, 그만하고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러자. 민수, 넌 가만히 있어봐.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야! 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지. 민수랑 사귀다가 싸웠을 때 너가 끼어든 거야. 여보, 이게 맞아?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은 친구 옆에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혼한 이유도 모르겠네. 똑똑히 들어. 내가 노은혜, 민수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만난 것도 충격적인데 애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친구가 끼어든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들었다니. 더욱 비참한 건 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의 행동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 둘 사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동네가 시골이라 소문도 금방 날 건데 며칠이 지난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언니였습니다.